지금 우리는 세스고딘해져서 마케팅이다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책을 구입해서 파트에 맞게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스터디할 챕터는 챕터 2 마케터가 보는 법입니다. 중간부터 시청하게 되신 분들은 재생 목록을 통해서 1편부터 차례대로 보시는 게 더 좋으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조금의 불편만 감수하실 수 있다면 저자가 이번 장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제대로 들리실 겁니다. 오늘 조금의 불편만 감수하실 수 있다면 브랜드 마케터가 문화를 만들면서 마케팅을 하는 독특한 방법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오늘 조금의 불편만 감수하실 수 있다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선이 열려서 요즘 잘한다는 브랜드와 마케팅을 한눈에 알아챌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마케터가 보는 법, 이번 장의 제목이죠.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요즘 잘한다는 브랜드의 마케터가 보는 법. 자, 오늘 조금의 불편을 감수해서 그 시선을 확 열어봅시다. 왜 제가 계속 불편을 이야기할까요? 그건 바로 저자가 이번 장에서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우리의 욕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어떻게 꿈꾸고 결정하고 행동하는지 그 양상을 보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그들이 더 나은 모습의 자신, 그들이 되고 싶어 하는 모습이 되도록 돕는다면 당신은 진정한 마케터다. 많은 분들이 이 문장을 읽고 오해하시는데요. 지금 세스고딘은 착한 척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은 불편한 진실을 용기 있게 그대로 꺼낸 거예요. 그들이 더 나은 모습의 자신, 그들이 되고 싶어 하는 모습이 되도록 돕는다면 당신은 진정한 마케터다. 저는 이 문장을 이해하고 한동안 마음이 많이 불편했었습니다. 하지만 곧장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사실은 이걸 이해한 후부터 어떤 면에서는 삶의 재미를 조금은 잃었습니다. 아, 나도 별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자는 지금 명확하게 말한 겁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닮으려 한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욕구를 캐치하고 도와라. 그것이 지금의 마케팅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저는 처음에 완전히 제 자신을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 제가 진심으로 믿고 추구하는 것이 실상 누군가를 따라하는 거라는 말이니까요. 처음에는 정말로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지식을 계속해서 파헤쳤어요. 그리고 결국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라고 부르는 에고, 즉 자아는 실제로는 진짜 나가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내면에 자리 잡게 된 허상의 캐릭터일 뿐이에요. 관련 공부를 하고 나서 깜짝 놀랐었는데요. 실제로 진짜 나는 무의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에고를 나라고 착각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에고는 감정으로 우리를 조종하거든요. 내면에 각인된 자아상과 실제 나의 모습이 다를 때 우리는 엄청나게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편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 내내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죠. 즉 우리는 허상의 캐릭터일 뿐인 내면의 자아상이 되기 위해서 옷을 입고 말투를 고치고 직업을 선택하고 친구를 사귀고 인생을 바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잠을 자는 생존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이 되면 나 포함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내면에 있는 허상의 캐릭터가 되기 위해서만 살아간다는 겁니다. 받아들이기 싫은 아주 불편한 진실이죠. 그 과정 속에서 브랜드 소비는 놀이가 되는 거예요. 내면에 자리 잡은 허상의 캐릭터와 현실에 있는 나의 간극을 좁혀주는 가장 쉬운 방법이 브랜드 소비인 겁니다. 성수동에 가면 성수동 같은 사람들이 있고요. 한남동에 가면 한남동 같은 사람들이 있고 여의도에 가면 여의도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성수동에 살고 싶다고 생각할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여의도에는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까요? 그건 바로 나다움이라고 불리는 내면 속 허상의 캐릭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누가 과연 자신의 자아상을 이길 수 있을까 싶습니다. 기회가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의 선택을 좌우하는 것이 에고인걸요. 똑똑한 브랜드 마케터는 이러한 현상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욕구를 분석할 때 시장이 원하는 상을 찾는 데 몰두하죠. 이것이 새로운 방식입니다. 이것이 브랜드의 방식입니다. 제품이 아닌 문화를 만드는 브랜드. 나다움이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집단화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 모습의 허상인 캐릭터가 세상에 존재하고 그 각각의 모습을 추구하는 여러 집단이 있다는 거예요. 세스 고딘은 그것을 세계관이 기반이 된 동료 집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브랜드가 유의미한 집단과 그 집단이 추구하는 상을 찾아내면 그것을 디자이너와 함께 브랜드에 내재화시킵니다. 그러니까 특정 집단이 추구하는 캐릭터를 브랜드에 입히는 거죠. 그러면 해당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이 그 브랜드를 소비하면서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진짜로 제품이 아닌 브랜드 그 자체를 창조하고 판매하는 일인 거죠. 사람들은 내면에 있는 허상의 캐릭터와 닮은 브랜드를 소비하면서 실제 나와 간극을 줄이는 이득을 취하는 거고요. 나는 브랜드 소비 안 하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브랜드를 싫어하는 것 또한 특정한 허상의 캐릭터니까요. 브랜드 마케터는 그 상 또한 캐치하고 그러한 브랜드를 만들고 관리하고 거래합니다. 저는 쿠팡의 브랜드 마케터가 천재라고 생각하거든요. 위험 있고 엘레강스한 브랜드만이 브랜드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브랜드는 뭔가 있어 보이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면 속 허상의 캐릭터가 되고자 하는 가장 강력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아이템, 그것이 소비재로서의 브랜드입니다. 자, 이제 다시 읽어볼까요? 당신은 사람들이 어떻게 꿈꾸고 결정하고 행동하는지 그 양상을 보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그들이 더 나은 모습의 자신, 그들이 되고 싶어 하는 모습이 되도록 돕는다면 당신은 진정한 마케터다. 이 문장에서 세스 고딘은 착한 척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불편한 진실을 꺼냈다는 거.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이 원리를 이해하지 않고는 저자가 지금의 마케팅이라고 주장하는 문화를 만들어서 시장의 변화를 일으키는 브랜드 마케팅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원리를 제외하고는 접근 자체가 안 되니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찾고 만들고 주는 것이 본질로서의 마케팅입니다. 과거와 다르게 지금의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이것이고요. 내면 속 자아상과 실제의 나의 간극을 좁히는 것. 생존은 더 이상 마케터가 해결할 문제가 아닌 거죠. 한번 속는 셈 치고 이 원리를 기반으로 며칠만 주변을 둘러보세요. 사람들이 많다는 곳에 굳이 가서 몇 시간만 앉아 있어 보세요. 이동하기 힘드시다면 컨텐츠를 봐도 좋습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도 둘러보세요. 그러면 무서울 만큼 사람들이 자신의 모방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인생을 바치고 있다는 걸 직접 눈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자는 이번 장에서 요즘 마케터가 봐야 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명확하게 알려주면서 그 다음 행동 지침을 이렇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확산되는 아이디어가 승리한다. 마케터는 최소 유효 시장을 대상으로 사람들이 실제로 원하는 메시지, 그들이 기대하는 개인적이고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메시지를 만들라는 거죠. 내면 속 캐릭터라고 하면 비주얼에 대한 것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비주얼보다 강력한 것은 철학입니다. 즉 믿음과 생각이죠. 사실상 비주얼은 그러한 믿음과 생각의 시각적 표현에 불과합니다. 시각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브랜드가 애매해져요. 같은 시각적 취향이 있어도 서로 반대되는 믿음을 가진 집단들이 있거든요. 귀엽고 아기자기한 디자인을 소비한다고 해서 그들의 믿음이 모두 같은 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 속 허상의 캐릭터의 믿음에 반하는 건 완전히 배척돼요. 시각적인 다른 취향은 시도해 볼 수 있어도 굳게 믿고 추구하는 철학을 다르게 시도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는 시각도 시각이지만 메시지가 먼저 잘 기획돼야 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그게 문화를 만드는데 우선이니까. 단 이번에도 모두로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미 공부했듯이 전체를 위한 하나의 정답은 절대로 없으니까요. 진솔한 게 최고다 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진솔한 건 무례하다 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그냥 각 사람 속 캐릭터가 믿는 것이 각 사람에게 진실이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브랜드를 소비하면서 모방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도우려면 특정 집단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특정 집단을 위해서 기획해야 합니다. 세계관을 기반으로 특정 동료 집단을 선택한 후에 모두가 아닌 그 동료 집단이 공감할 만한 브랜드 메시지를 기획해보세요. 그 집단이 추구하는 허상의 캐릭터, 그 지점을 찾아서 알맞은 브랜드 메시지를 기획하는 게 핵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연습 삼아서 자신을 기준으로 날카로운 브랜드를 기획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선 내가 담고자 하는 캐릭터를 분석하고 그 캐릭터의 신념부터 취향을 모두 나열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캐릭터가 감정적으로 반응할 만한 브랜드 메시지를 여러 개 기획해보는 거죠. 그 캐릭터가 내 자신이기 때문에 잘 기획했다면 결국 내 감정이 반응하게 될 겁니다. 이런 연습을 계속 하시다 보면 점점 마케팅에서 브랜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감이 잡히실 거예요. 감이 잡히면 내가 아닌 특정 집단을 위한 브랜드를 기획하는 일도 큰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정말 날카롭게 기획됐다면 시장의 변화를 만드는 문화로까지 커질 수 있을 거고요. 물론 투자를 한다는 전제하에. 자, 시리즈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고요. 이제 스터디한 파트 중 몇 개의 문장을 읽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세스 고딘의 마케팅이다 책을 직접 구입해서 정독해보세요. 보통 사람들에게 평범한 물건을 팔기 위해 돈을 들여서 그들의 주의를 끄는 방법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맞는 것이 아니라 구시대의 유물일 뿐이다. 당신은 사람들이 어떻게 꿈꾸고 결정하고 행동하는지 그 양상을 보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그들이 더 나은 모습의 자신, 그들이 되고 싶어 하는 모습이 되도록 돕는다면 당신은 진정한 마케터다. 세 번째 단계는 이 소수의 집단, 최소 유효 시장에 내재된 내러티브와 꿈에 맞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다. 확산되는 아이디어가 승리한다. 마케터는 최소 유효 시장을 대상으로 사람들이 실제로 원하는 메시지, 그들이 기대하는 개인적이고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의를 기울여 주는 것은 소중한 자원이다. 우리의 뇌는 소음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똑똑한 마케터는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인상적인 방식을 통해 사람들에게 각인되고 자신의 제공물을 쉽게 판매한다. 변화를 일으키고 싶다면 문화를 만드는 일부터 시작하라. 긴밀하게 조직된 집단을 구성하는 데서 시작하라. 사람들을 한데 엮는 데서 시작하라. 문화는 전략을 이긴다. 심지어 문화가 곧 전략이다. 모두를 바꿀 수는 없다. 따라서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질문부터 하라. 이는 당신이 해야 할 행동의 기준이 되며 내면과 바깥 세상에서 불신자들을 상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변화를 일으키고 싶다면 의도를 담아라. 그것이 최선이다. 무엇을 위한 것인가 생각하는 것은 일을 할 때 중요한 태도다. 끼리끼리 이야기하는 집단,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비슷한 결정을 내리는 집단으로 정형화하여 묶을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은 자신에게 이야기를 한다. 우리 각자가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는 완전히 그리고 전적으로 진실이다. 행여 그렇지 않다고 그들 또는 우리를 설득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